자, 가스부터 빵까지 전세계 인플레 우려 넘어 공포로. 미국 CPI 31년 만에 최대 상승, 유럽, 중국도 역대급이라고. 전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공포가 불어닥치고 있고 일시적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물가는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려를 넘어 공포를 언습하고 있다. 뭐 국제유가, 아니면 뭐 빵, 식자재, 원자재, 아니면 뭐 에너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뭐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시장에도 좋다는 거. 해치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자, 우리 또 겨울 앞두고 난방유 많이 쓰시죠, 이제. 뭐 석유, 아니면 뭐 천연가스, 뭐 석탄,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겨울을 앞두고 많이 수요가 늘 거다. 수요가 늘게 되면은 수요는 늘고 공급은 지금 차질이 있죠. 공급망이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인플레이션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말씀드리고. 자, 노동부 11월 10일 날 우리 6.2% 나왔죠, 미국. 6.2% 나왔고, 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뭐 8.6% 올랐다고 해요. 유럽의 경우 독일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5%. 독일이 4.5% 나올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미국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독일이라든가 유럽 그 인플레이션율은 미국이나 이런 쪽보다 좀 적게 나와요, 평균적으로. 근데 4.5%면 어떻게 돼요? 93년 8월 이후 28년 만에 최고 상승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요거.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 10월 소비자 물가가 4.1%, 평균 4%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요것도 1997년 통계 집계 개시 후에 최고치로 뛰어 올랐다. 터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9.9%. 터키 지금 요거 내일 모레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터키 여기 지금 비트코인 이제 법정 통화 같이 엘살바도르처럼 안 하게 되면은 이거 못 잡습니다, 인플레이션율. 자, 이따 말씀드릴 거고. 영국도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3.1% 올랐고, 프랑스, 이탈리아 2% 중후반. 예년에 비해 고공행진. 러시아도 9월달 7.4%였는데 10월달 7.8%까지. 중국도 얘 아니죠. 13.5%. 25년 만에 최고 상승률. 자, 지금 다 뭐 중국, 미국, 뭐 유럽, 전 세계 다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요게 중국이 뭐 높게 나왔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낮게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다 서로 이제 무역과 수출이 그 연관이 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높게 나오면 전 세계 최대 수출국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 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뭐 백신 접종, 위드 코로나 소비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점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 뭐 로스앤젤레스나 뭐 LA항, 롱비치 이런 데 컨테이너 물 창고들이 계속 떠 있다고 합니다. 왜? 물류 창고에 있는 그 물건들, 생필품들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 일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물류 대란, 영국 기름 부족도 그렇고, 유가, 원자재 급등. 계속해서 유가나 원자재가 급등하다 보니까 전 세계 공장들이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 생산하는 그 제품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본다?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오펙도 요거 협의가 잘 안 됐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석유 수출 그 생산하는 양도 그대로 간다는 거.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커피값도 뛰나 이상기후 물류 대란에 원두 가격 2배 급등. 우리 이제 코인뉴스 영상 보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밥보다도 커피를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커피 값이 이젠 뛸 겁니다. 뭐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부터 가격이 이제 점차 올라갈 거고, 보통 커피가 이제 보통 그 생산을 하고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창고에서 이제 숙성시킨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보통 한 3, 4개월 정도 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집에서 이렇게 내려 드시거나 뭐 드립커피라든가 하시는 분들 원두를 미리
사다 놓으면은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격이 오를 거다. 아마 지금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커피값 이상기후 물류 대란에 원두 가격 2배 급등. 커피 주요 산지가 어디예요? 우리 브라질이랑, 그리고 두 번째 제일 큰데 뭐 브라질, 콜롬비아, 필리핀이랑 뭐 베트남인데, 뭐 이제 1등이 브라질, 그리고 뭐 필리핀, 베트남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뭐 두 번째라고 해요. 브라질이 이제 첫 번째 1위 생산국이고, 근데 이제 뭐 브라질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뭐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이번에 예전에 원래 하던 양보다 적게 했는데, 자,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국내 커피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 자, 우리 또 아라비카 원두 선물 ETF 상품도 있죠. ETF 상품이 있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지금 원자재 ETF, 뭐 곡물 ETF, 커피 ETF 상품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ETF 상품들이. 왜? 계속해서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고 원자재 가격, 뭐 에너지 가격이 같이 오르게 되니까. 자,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라비카 또 원두 생산하는 그 기후 때문에 수확량을 보통 한 100% 하는데 70%밖에 못했다는 거. 지난해 뭐 11월 2일 1.03달러에 거래된 거 비교하면은 1년 사이 2배 넘게 뛰었다고. 커피 ETF 상품도 가격이 2배 뛰게 되는. 자, 그러면서 최근 1년 사이 급등한,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가격이 천정부지로. 세계 1, 2위 산지에서 수확량 급감. 원두 가격의 급등 가장 큰 원인은 흉작. 세계 커피 원두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브라질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100년 만에 물 부족 현상을 겪고, 그리고 7월 달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7월 달 여름인데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서리가 닥쳐서 커피 나무들이 말라 죽고, 그래서 수확량이 12년 사이에 가장 적을 것이라고 예측까지. 자, 그러면서 커피나무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만약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한 텀은 한 1년, 2년은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자, 세계 2위 생산국 로부스타 1위 베트남 역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 팬데믹 때문에 수확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과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거. 뭐 원두가 항구에 바닥에 쌓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라든가 수입하는데 코로나 그 검사를 하게 되죠. 팬데믹 검사를 하게 되고 검역이 강화되면은 시간이 뭐 전에 예전보다는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류 대란 사태도 커피 가격을 끌어오르고 있다는 거. 자, 커피. 그래서 뭐 우리 그 커피 프랜차이즈. 그래가지고 뭐 스타벅스는 자체 농장이 있어서 괜찮다 그러고, 이런 소형 카페들, 이제 원두를 받아서 쓰는 데는 좀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거. 아메리카노.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수입 원두 가격 올랐다는데 커피 한 잔도 부담되네. 뭐 이미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1,000원씩 뭐 2,000원씩. 그래서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국제 원두 가격 기준이 된 커피 C 선물 연초 대비 60% 가량 상승했다는 거. 그래서 세계 1, 2위 공급 국가 브라질, 베트남에서 공급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우유값까지 지금 인상을 하고 있어요. 우유값이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 우유가 인상이 되면 우리 카페 전문점에 또 커피 라떼 우유 들어가죠. 카페 라떼지 커피 라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커피를 잘 많이 안 먹어가지고. 카페 라떼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우유 가격도 오르면 어떻게 돼요? 뭐 계란, 밀가루, 빵 제품류, 뭐 과자 제품까지 전체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는 제품들은 다 오르게 되는 겁니다. 식자재인데 우유가 들어간 제품들은 또 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대형 커피 전문점 가격 인상 계획 없어. 이렇게 하고 있죠. 개인 카페 타격 불가피까지. 자, 금 하락. 주간 기준으로는 6개월 최대 상승 전망. 금 가격 오를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금 가격이 왜 오를지는 알고 계시죠?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옴으로써 지금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안 받는 해지 수단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그리고 또 금인 거고, 그리고 또 원자재 ETF도 될 수 있겠지. 뭐 구리 ETF, 뭐 철 ETF, 금 ETF 이런 식으로 곡물 ETF까지 그렇게 지금 해지 수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시적이라는 주장에 의구심이 제기되었고, 이게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먹을 때 항상 고민을 합니다. 우유가 들어간 거를 먹고 싶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커피라떼인가 카페라떼인가 그러다가 결국 뭐라 그래요? 아, 우유 들어간 거 주세요. 뜨거운 걸로, 뭐 차가운 걸로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이 안 나, 영역이. 근데 우유가 들어간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커피는. 고소하니. 쓴 거는 또 못 먹겠어, 또 커피 맛을 몰라서. 자, 원자재 동향, 옥수수, 대두, 소매까지 원자재까지 가격 상승이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뭐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요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러시아, 북미, 아르헨티나 가뭄, 유럽 홍수 등으로 인해서 기상 악화로 인해서 또 작황이라고 해요. 점점 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뭐 미국 내 옥수수 수확량이 예상치 74%밖에 수확이 안 됐고, 자, 뭐 폭우가 내려서 8%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대두도 마찬가지. 100% 중에 80%밖에 수확을 못했어. 수확을 못했고, 선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똑같습니다. 뭐 코로나, 공급망 차질,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까지. 그러니까 자연재해부터 뭐 날씨까지 도와주질 않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소맥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밀수요가 확대되면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소맥 가격 상승 탄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죠. 자, 요거 싹 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앞으로 또 뭐가 있는 것까지 해서. 자, (11월 24일) 일주일 남았네요. 저희 24일, 9일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자, 11월 24일 FOMC 회의록 공개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 11월 초에 11월 말부터 그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실행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시장 뭐 전후로 해가지고 횡보치거나 약간 빠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다. 그리고 24일까지 지금 반등장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반등장이 여기서 좀 세기가 좀 약하고 또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횡보를 쳐. 그렇게 되면 24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거, 지속될 수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자들도 이미 스케줄을 다 파악하고 다 영리해.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24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요거. 그리고 우리 12월 14일, 15일 미국 FOMC 회의 있습니다. 12월 달에 뭐 크게 그렇게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가격이라든가 뭐 빠지는 그 정도라든가. 자,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율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 CPI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 6.2%, 중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13.5%. 생산하는 그 물가지수가 높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 미국인들도 잡화점 가면은 잡화점의 반 정도 이상이 중국 제품입니다. 중국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뭐 함유량, 뭐 재료, 거기에 중국 제품들 뭐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CPI라든가 뭐 PPI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미국, 뭐 한국,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중국 PPI 13.5%,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10월 CPI 4.5%, 93년 8월 이후에 2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유로존 국가들도 뭐 다 CPI 4.1% 평균, 97년도 이후 최고치.
10월달 그냥 다 높게 나왔음. 미친듯이. 터키 19.9%. 하루 만에 20%가 올라버렸어. 법정화폐, 내거 지갑애들은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20% 올라버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장국 한 그릇에 10,000원이었다면 하루 그냥 자고 그냥 다음 달 됐는데 12,000원으로 오른. 그렇게 하니까 좀 체감이 느껴지시죠? 뭐 100원짜리 120원 하는. 법정화폐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데 가치는 떨어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터키 국민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안 받는 해지 수단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금, 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원자재 있죠. 원자재 아니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래서 리플, 스텔라 이런 코인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다 까는 겁니다. 국가별로. 자, 터키 19.9%, 영국 우리 브렉시트 이후에 좀 주춤했지만 3.1% 올랐고, 프랑스, 이탈리아 2% 중후반대, 러시아는 7.8%까지. 자, 물가 급등 왜 됐어요, 우리? 물가 급등된 이유.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 사람들은 일을 안 해서 공급량 부족. 자, 기후변화. 시중에 화폐 넘쳐나. 맞죠?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 말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다 국가들이 화폐를 미친듯이 찍어냈죠.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속도가 우리 세계 2차 대전 그 정도 속도라고 해요. 량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총 발행된 달러 100% 쳤을 때 37%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친듯이 달러를 찍어낸 게 작년 12월부터 찍어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중에 달러라든가 뭐 원화 아니면 뭐 엔화 뭐 런민비, 법정화폐가 지금 무분별하게 화폐 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들이. 화폐는 넘쳐나. 그렇게 되면 법정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상품은 개수는 그대로야.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겁니다.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백신 접종,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체제로 드러나고 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해. 공장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인력도 이제 많이 충원이 되고 경제가 활발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이제 좀 커가고 있는데, 그 공장을 돌릴 만한 기름을 공급을 못해.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공급 부족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물류를 움직여줄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맞물렸다. 자, 그래서 요거 물가 급등하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국에서 무분별한 화폐 발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 뭐 위드 코로나 요거 해도 소비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물류 대량까지. 우리 국제 원두 가격, 이상기후 뭐 코로나 공세로 인해서 지난달보다 550% 상승했다고 하죠. 우유 공급가도 상승을 했어. 우리 커피빈 원두 가격도 뭐 1,000원에서 2,000원 인상했다고 하네요. 뭐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 현행 유지한다고 하고, 뭐 내년에는 올리겠죠. 똑같이. 우유값 상승에 따른 라떼 제품 인상하고 뭐 즉석 음료, 커피 머신, 홈카페 제품들 덩달아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국제 원두 가격 뭐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에서 기준이 된 커피 C 선물 가격이 연초 대비 60%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ETF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커피 괜찮아 보입니다. 커피. 전세계 원두 생산 1위, 2위 국가인 브라질, 베트남 공급 차질까지. 브라질은 100년 만에 물 부족 현상, 그리고 7월달 한여름에 강추위로 인한 수확량 감소까지. 베트남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산과 물류 차질됐고 우유 가격은 상승하면서 빵, 과자 상승되고, 미국과 중남미 등 세계 주요 항구에서 팬데믹 검역이 강화되고 있고 하역 작업이 지연되는 물류 대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게 어디다?
베트남, 브라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몸살을 앓고 있다. 농산물 ETF 가격 상승하는 것도, 그래서 뭐 생산, 처리 및 운송, 비용, 뭐 러시아, 북미, 아르헨티나 가뭄이나 유럽 홍수 등으로 인해서 기상 악화로 작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도 수요 대비 수확량이 감소했고, 배두도 마찬가지고, 브라질 콩, 뭐 작물 수확력도 감소했다고 해요. 브라질이 또 농업적으로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커피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소맥, 밀가루 뭐 동일하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을 견인했다 말씀드리고, 자,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 오펙 합의 결렬됐죠.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이라크였나 해가지고 그 서로 증산하는 거 시기 때문에 이제 결렬이 됐는데, 미국의 추가 공급 요구에도 기존의 증산 방침을 유지한다고 해요. 석유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 기존처럼 가겠다 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 수요는 수요대로 늘고 생산량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유가 연일 상승하고 있고, 겨울철이니까 더 필요해, 수요가. 왜? 난방유에 우리 석탄, 천연가스, 석유, 수요 급증하겠죠. 겨울 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율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뭐 미국 6.2% 나왔는데, 물론 다음 달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 고유직책을 내겠지만, 내도 11월, 12월 달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올 겁니다. 공급 부족 현상. 자, 금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금.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고, 원자재, 뭐 곡물 ETF까지 상승하고 있고, 요거 인플레이션 상승됩니다. 계속 11월, 12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비트코인 롱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뷰는 비트코인 가격만으로 봤을 때 롱뷰다.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11월 종가 해가지고 10월 종가보다는 높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